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2월 27일 목요일 미투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 양문석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민투파출소 현황은 2월 27일 9시 기준으로 944명이 방문했고 381건이 제보됐습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30.71%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22.83%, SNS가 16.28%, 커뮤니티가 3.41%로 제보됐습니다. 주로 제보된 내용은 양문석 의원님이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비 채널, 그다음에 간첩, 그리고 이하여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던 유튜브 채널이 좀비 채널로 변경되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존의 불법 도박 광고를 주로 하던 채널들이 현재는 정치적 허위조작 정보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여전히 도박 사이트 홍보 문구와 영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도박 네트워크는 여전히 활발히 운영 중이며 주식 및 가상자산 가짜 거래소 회원 모집, 부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홍보 방식과 좀비 채널의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허위 정보 유포를 넘어서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확산될 우려가 크고 사실상 조직적 범죄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이후 이태원 참사 대북 공작설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이태원 참사 직후 진상규명을 요구한 민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족을 외면한 채 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지난 2월 26일 이하여대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또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배인규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빨갱이들이 자해 공갈을 했다, 배인규를 폭행했다, 간첩들이 하는 짓과 꼭 같다는 허위 주장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판에는 CX, 짱깨 X들 다 화형시켜버렸으면과 같은 극단적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선동을 넘어 심각한 정오 범죄를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좀비 채널이 단순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넘어 불법 도박, 금융 사기 등과 연계된 조직적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이태원 참사 대북 공작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정치적 선동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이화여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극우 유튜브와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은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극우정당 국민의힘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 트집을 잡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로 재생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지난 1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에 총 33만 명이 방문하였고 약 9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 2일, 10일 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비상계엄 옹호 발언한 극우 유튜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는 언중에 제소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게시글 41건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고 2월 5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살해 협박을 포함한 6건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이미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져서 된 사건에 대해서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했고요. 당대표 및 당인사 살인 예고글 14건,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허위사실 게시글 21건, 전강훈 목사, 손연보 목사, 전한길 강사, 코나아이, 803 구판, 헌재 LPG 자폭 등 허위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권리를 침해한 489건 중에 247건을 삭제 및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좀비 채널 102건 중에 29건이 계정이 폐쇄됐고 국민에게 해로운 채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를 살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안 되지 않습니다. 파면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서 30번째와 31번째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30번째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및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 및 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연구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이 보장되며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채용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인이나 화교 출신의 헌법연구관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몰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이름이 중국식이라며 요즘 초딩도 안 하는 조롱 섞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극우적 행보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31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리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하여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잊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우며 만약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때마다 사실을 왜곡해서 이제는 어떤 말이 진실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격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